아동 지능 개발과 아동 발달을 연구하는 인투앤TV입니다. 자, 우리 아이들이 연령에 맞게 지능 개발이 잘 되고 있는지 어머님들 궁금하시죠? 지난 시간에는 만 2, 3세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능 개발 활동에 대해서 6가지로 알아보았는데요. 오늘은 만 3, 4세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능 개발 팁입니다. 그러니까 만 2, 3세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능 개발 활동과 연관성이 있게, 그렇지만 조금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해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만 3, 4세에 필요한 활동인데요. 자, 오늘은 5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잘 개발이 되고 있는지, 잘 발달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, 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다면 내가 이렇게 집에서 놀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놀이 활동을 계획해 보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아이의 능력을 고려해서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놀이 활동을 엄마가 제공해 준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인지기능과 지능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놀이 활동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5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첫 번째인데 지난 시간에도 크기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. 만 2, 3세 아이들이 크기를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떤 다양한 물건들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작은 순서대로 혹은 큰 순서대로 차례차례 놓을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요. 지금 만 3, 4세에서 그러니까 36개월에서 48개월에 속한 아이들이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조금은 달라요. 단순히 크기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다, 놓을 수 있다,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크기의 개념을 이 아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활용해서 다양한 놀잇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. 이 만 3, 4세 아이들이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, 어디 놀러 갔어요. 그러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돌멩이를 크기별로 쌓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엄마한테 자랑하죠. 엄마, 내가 이렇게 쌓았어요. 이거는 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놀이에요. 그리고 뭐 연필을 이렇게 놓았을 때 어떤 연필이 더 크고 어떤 연필이 더 짧고 길고 할 거 아니에요. 그럼 이 아이는 이게 더 많이 썼네요 하면서 제일 큰 것을 두고 제일 몽당 연필을 가지고 쓴다던가 아니면 그것들을 똑같은 연필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제일 큰 연필을 골라서 그것들을 더 쓴다던가, 자기 나름의 그 크기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아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걸 의미해요. 연필이 길이가 다르니까 내가 이걸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거야. 그래서 이걸 다 써버릴 거야. 그래서 다른 거하고 길이를 똑같이 맞출 거야. 뭐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. 두 번째, 양을 비교하는 거예요. 만 2, 3세 아이들도 양을 비교하는 활동을 했죠. 단순히 만 2, 3세 아이들은 많고 적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강했던 반면에 만 3, 4세 아이들이 되면은요, 이제 만 3세에 36개월이 넘어서면 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. 물을 점점 여러 가지 컵에 점점 많은 양을 담아서 물 실로폰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? 여러 가지 식구 순서대로, 만약에 식구가 5명이 있다면 제일 적은 거는 누구 주고, 제일 많은 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 주고, 뭐 이런 식으로 그 양에 따라서 식구들한테 골고루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나눠줄 수 있는 힘은 만 3, 4세에 생깁니다. 만 2, 3세 아이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크기별로
또는 양별로 많고 적음, 크고 작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한두 가지 정도로 질문했을 때 고를 수 있는 정도라면 만 3, 4세의 아이들은 그걸 응용해서 제일 많은 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구한테 주고 제일 적은 거는 또 누구한테 주고 중간 양은 또 누구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의미예요. 세 번째는 공간관계 인식 능력이 더욱더 확장이 되게 되는데요. 오른쪽, 왼쪽, 위쪽, 아래쪽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장난감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요. 종이로 엄마랑 뭐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모양으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자동차 문을 이 아이가 엄마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문은 이 앞쪽에 또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하고 문을 그려준다거나 아니면 트렁크는 이 뒤쪽에 있어야 되잖아요. 트렁크를 뒤쪽에 그려준다든가 이런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. 네 번째는 유사함과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아이들이 갖게 되는데요. 옷 정리를 할 때 이 시기에 속한 아이들은 만 3세가 넘으면 옷을 용도와 기능별로 정말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돼요. 반바지, 긴 바지, 윗도리, 티셔츠, 아니면 점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용도에 맞게 옷걸이에 걸 수 있고요. 또는 모자 따로, 신발 따로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세분화돼서 옷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. 또 이 시기가 되면 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종류의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분류할 수 있어요. 물론 1,000원, 5,000원, 100원, 500원 이런 거의 차이가 얼마인지 숫자 감각이 그 정도까지 발달되는 시기는 아니지만 돈이 색깔이 다르고 쓰여진 숫자와 그려진 사진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거에 맞게 1,000원은 1,000원짜리끼리, 5,000원짜리끼리, 동전은 동전끼리, 100원, 500원끼리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.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? 이렇게 자동차들이 많이 있죠. 화면에 보면 이 자동차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. 우선 색깔별로 분류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크기별로 분류할 수 있고요. 세 번째, 자동차 종류가 많이 다르죠. 종류별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기준으로 사물을 분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. 또 어떤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아주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 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 다양한 기준으로 사물을 분류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표정이 다른 게 하나가 있죠. 다른 것들은 다 시무룩한 표정인데 혼자만 웃는 표정이잖아요. 표정이나 어떤 기분이나 아주 이런 추상적인 관점에 의해서도 사물을 분류할 수 있고 유사함과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. 다섯 번째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이 힘은 만 2세부터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지난 시간에. 그런데 이 만 3세가 4세가 되면은 5조각 퍼즐까지 가능합니다. 만 2, 3세에는 3조각 퍼즐까지 할 수 있거든요. 평균적으로. 그런데 만 3세가 이제 지나면서 아이들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높은 그런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5조각 퍼즐까지 시도해 볼 수 있어요. 보통 이 정도 할 수 있다 하면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연령에 맞게 지금 이런 논리적이고 이런 분석적인 사고적인 능력이 잘 발달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는 아직 퍼즐이 한 2조각, 3조각밖에 못하는데 하면 조금 더 이런 쪽의 놀이를 집에서 많이 하시면 아이의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자, 오늘은 만 3, 4세 아이들의 지능 개발을 위한 5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4, 5세에 관련된 지능 개발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